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75회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의원님이 주제를 딱 주셨습니다. 내년에 있을 유로 2016 프랑스에서 열리는 대회인데요. 그 예선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던 아일랜드. 네. 그레이트 브리튼과 섬과 북아일랜드의 아일랜드 섬에 있는 합쳐진 북쪽. 왕국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네. 네. 이것이 이제 대영 제국 영국의 풀네임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영국 가면 가이드들이 그거 가르쳐 줍니다. 이 나라의 풀네임이 뭔지 아세요? 손 들고 막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 가이드랑 같이 영국도 가시고 그러셨어요? 예전에 뭐 관계자들 그래서 팬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이제 그런 거 가이드들이 꼭 알려줍니다. 아이 부러워. 네. 협회도 1800년대 말부터 다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유나이티드 킹덤 여기에 이제 4개의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이 축구 협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팀이 뭐 FIFA에 가입한 연도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우에파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회에 같이 나가고 있고요. 이번 그 유로 2016 예선에 지금 스코틀랜드만 약간 쳐져 있고요.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네, 스코틀랜드도 이제 앞으로의 경기 정말 다 이기고 그러면 네. 아일랜드와의 또 마지막 플레이오프권을 따느냐의 승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도 아직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세 팀은 지금 선두 아닙니까? 아, 잉글랜드는 이제 확정을 지었고요. 8연승이죠. 네, 본선 네. 진출을 이미 했고 웨일즈와 북아일랜드의 경우는 최소한 3위권 안은 이미 확보를 했죠. 맞습니다. 플레이오프권 안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요 한효님이 주제를 주셨어요. 잉글랜드 선수였으면은 좋았을 법한. 잉글랜드인들이 좀 아쉬워했을 그렇죠. 법한. 잉글랜드인들이 아쉬워했을 법한 선수 한번 뽑아보자. 그러나 네. 사실은 이거는 정말 가상이고 현실적이진 않죠.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북아일랜드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뭐 웨일즈는 글쎄 좀 그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됐건 역사적으로 사실은 같이 뛴다고 한들 사실 호흡이 잘 맞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보장도 없죠. 네, 네. 지역 감정이나 이게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같이 뛰어서 꼭 잘 된다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래도 가장 큰 주류인 잉글랜드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저 선수들이 좀 우리 선수였었으면 참 우리 팀이 더 강했을 텐데 뭔가 좀 그런 케이스들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많이 있기는 그렇습니다.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레스 베일. 네. 네. 저도 뽑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의 왼발잡이 이선 자원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다우닝이나 일부 선수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도 대표팀 보면은 뭐 공격진의 스털링이나 체인벌린이나 룬이나 다 오른발잡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종적인 파괴력을 갖춘 또 요즘엔 베일은 뭐 이선 스트라이커도 세컨 스트라이커나 여러 위치를 또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득점 능력과 파괴력을 갖춘 그런 선수가 좀 부족한데요. 가레스 베일, 네, 지금 현 잉글랜드 대표팀 전력에 들어가면 그래도 한층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입니다. 네. 전 딱 이렇게 적어왔어요. 잉글랜드의 공격 파괴력과 수준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네, 사나이다. 맞습니다. 네, 네. 딱 그겁니다. 베일 선수는. ingland가 어쨌든 베일이 포함된 잉글랜드라고 한다면 공격의 수준과 파괴력이 한 단계 올라갈 거는 틀림이 없다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멀리는 뭐 1990년대 말부터 해서 2000년대까지요. 이 선수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법한 선수 있습니다. 웨일즈 대표였던 라이언 긱스입니다. 저는 90년대 한 중반서부터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90년대 중반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언 긱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이 키퍼도 그렇고 데이비 시먼 이후에 확실한 후계자가 키퍼가 확실하게 나오질 않았었고 그리고 왼쪽 윙 같은 경우도 우리 팬들이 글쎄요 좀 골수 팬들은 아시는 존 반스 이후에는 확실한 왼쪽 윙어가 나오질 않아서 그러니까 80년대에는 그나마도 80년대에서 이제 90년대 아주 네. 초까지는 존 반스와 크리스 워들이 있었죠. 예, 그래도 네. 왼쪽에서 뛸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뭐 사실은 정말 오른쪽이 더 자연스러운 선수들이 왼쪽에서 많이 뛰었고 나중에는 이게 하다 안 되니까 중앙 미드필더 성향 선수들을 제라드까지 가버렸죠. 왼쪽으로 보냈어요. 네. 그래서 대충만 꼽아봐도 데런 앤더튼, 스티브 맥마나만 맥마나만 오른쪽도 봤습니다만 맥마나만이 사실 오른쪽이 좀 더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닉 밤비 뭐 그러다 나중에 안 되니까 데니스 와이즈 뭐 제이미 레드납도 네, 왼쪽 그렇습니다. 봤던 적이 있고 나중에는 하다
폴 스콜스, 스티븐 스티븐 제라드까지 제라드, 네. 이제 왼쪽에 섰는데 뭐 조콜 선수도 왼쪽에서 뭐 기대치만큼 조콜 못했었고요. 다우닝까지 네, 네. 계속 왼쪽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확실한 왼쪽 윙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이언 긱스가 10년 넘게 만약에 대표팀의 잉글랜드 쪽으로 가 있었으면 그러면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의 전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제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더 추가해드리자면 잉글랜드는 옛날에 정말 강했을 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930, 40년대? 40년대까지는 월드컵은 설사 안 나갔다 하더라도 잉글랜드를 비공인 챔피언으로 보는 시각이 친선 팽배했어요. 경기 가서 막 그럼요. 이탈리아 대파고. 네, 이탈리아 원정 가서도 막 네, 4대0 이기고 그렇죠. 막 포르투갈한테 10대0 맞습니다. 이기고 막 그러던 시절이 40년대 스탠리 매튜스 맞습니다. 선수 스탠리 뛸 매튜스 때까지도 있을 때.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탠리 매튜스 선수가 이제 오른쪽 전문이거든요. 네. 톰 피니라는 선수가 톰 피니 있어요. 톰 있죠. 피니 선수가 사실은 원래는 오른쪽이 더 맞아요. 그런데 매튜스 선수가 있으니까 피니 선수를 왼쪽으로 보내서 뛰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때 잉글랜드는 40년대에 강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른쪽이 더 자연스러운 피니가 왼쪽을 가서 뛰어야 될 만큼 왼쪽에는 이 피니가 가서 뛰었을 때보다 네. 나은 선수가 없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뭐 잉글랜드, 뭐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하나하나 협회들이 고질적인 약점 부위들이 다들 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가진 거를 저쪽은 또 갖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통적으로 보면 골키퍼가 좀 약하고 잉글랜드는 그 왼쪽 측면 레프트 사이드 플레이어가 약한 곳이 잉글랜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그런 약점 부위가 피차에 좀 상호 보완적으로 될 수만 있었으면 더 좋았던 팀이 유나이티드 킹덤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아쉬웠던 선수들이 있는데 가장 아쉬웠던 기간은 86년, 90년 월드컵 잉글랜드가 출전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 대회에 이 선수들이 공격 진영이나 허리라인에 가세가 됐을 경우에는 잉글랜드가 거의 4강권 이상의 우승 후보로서 또 손색이 없는 그런 전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웨일스 대표였던 마크 휴즈입니다. 마크 휴즈는 84년부터 99년까지 웨일스 대표였는데 스파키라는 별명답게 이 공격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파괴적이고 번뜩이었던 이런 이제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마크 휴즈의 어떤 그러한 파괴력 거기에 이안 러시 이안 러시는 정말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는 최고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었던 리버풀의 레전드 공격수입니다. 이안 러시 또한 웨일즈 대표로 80년부터 96년까지 활약을 했었고요. 러시 선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선정이 돼 있습니다만 러시 선수를 넣은 가장 큰 이유는 90년 때문이 아니고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82년 때문. 82년이요? 네, 82년이 이제 달글리시 선수와 더불어서 맞습니다. 리버풀에서 아주 좋은 위력을 이미 펼치기 시작을 했는데 82년에 잉글랜드가 2차 리그까지는 진출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독에게 벽에 막히면서 그 이상 나가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잉글랜드의 여태까지의 월드컵 역사에서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중요한 때 꼭 중요한 선수가 부상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케빈 키건 선수 이외에도 가끔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 보다 보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경기 저 관중석의 모습을 자주 트레버 브루킹이라는 트레버 분이 브루킹. 있습니다. 예. 트레버 브루킹이 이 당시에 70년대부터 사실은 잉글랜드에서는 아주 대단한 공격수 중에 한 명인데 이때는 82년쯤에는 트레버 브루킹도 몸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닌데다가 나이가 많았어요. 네. 이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달글리시 러시가 그렇죠. 이때 잉글랜드 공격진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키건과 브루킹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랬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82년에 잉글랜드가 서독의 벽을 잘하면 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2차 리그 이상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물론 이제 가상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러시 선수를 넣었는데 그것이 90년 때문은 아니고 사실 가장 아쉬운 순간이 아마 82년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서 러시 선수를 넣었고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달글리시 선수도 넣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잉글랜드가 74년, 78년에 월드컵 본선을 나가질 못했어요. 한 번은 폴란드한테 막혔고 한 번은 이탈리아한테 막히면서 지역 예선을 통과를 못했었는데 이때 그런데 74, 78에 스코틀랜드는 나갔죠. 다 본선에 나갔었거든요. 특히 네덜란드를 조별리그에서 심지어 꺾기까지 했던 스코틀랜드였거든요. 그래서 74, 78년 잉글랜드 못 나갔을 시절에 사실 이때 달글리시 선수가 잉글랜드에 만약에 가세가 될 수 있었으면 그랬으면은 정말 잉글랜드가 대단했을 수가 있다. 또 특히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도 88위 월드컵에서 2차 리그에서는 통과를
못했지만은 1차 리그에서는 프랑스를 상대로 브라이언 롭슨 선수가 아주 최단 시간 골도 네. 당시에 넣고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브라이언 롭슨과 그레엄 수네스가 중원에서 또 같이 뛸 수 있었으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레엄 수네스 선수는 좀 로이킨 선수에 조금 더 가깝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브라이언 롭스는 좀 부드러운 주자 브라이언 스타일이죠. 롭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스티븐 제라드에 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뒤쪽에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볼 키핑이라든가 태클이라든가 패스를 나눠주고 하는 역할은 수네스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롭슨 선수보다 위에요. 수네스가 나아요, 롭슨이 나아요 논쟁은 이 현지에서도 오래도록 있었던 네. 논쟁이기 때문에, 근데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수네스 선수가 보다 로이킨과 비슷해서 전체적인 중심을 잡아주고 어떤 강한 태클에다가 뭔가 패스를 나눠주고 하는 데는 더 적격이고, 그 대신 브라이언 롭슨 선수는 제라드라든가 뭐 램파드를 연상케 할 정도로 뭐 강한 중거리 슛으로 득점포를 많이 터뜨린다든가 뭐 공간 침투, 뭐 공격 가담 이런 쪽으로 이제 골을 좀 더 넣는 역할에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네스와 롭슨이 같이 뛰는 중앙 미드필더도 아마 영국으로서는 아마 이게 성사가 되면은 상당히 환상의 조합이 아니었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수네스, 달글리시, 러쉬 이런 선수들이 70년대에서 80년대 한 초중반까지 있었으면 잉글랜드가 아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램 수네스와 케니 달글리시를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74년, 78년 잉글랜드가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을 때 공격수가 트레버 프란시스, 삼프도리아에서 뛰었었던 공격수고 폴 마리너. 근데 사실 두 선수가 리그에서 뭐 입스위치 타운의 전성기도 이끌었고 좋은 활약이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당시에 뭐 리버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달글리시와 수네스 이쪽 라인보다는 조금 처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니 달글리시와 그램 수네스. 또 한 선수는 저는 누구를 꼽았냐면 pat 제닝스, 아까 얘기했던 북아일랜드 대표 레전드 키퍼인데요. 이 키퍼를 뽑은 이유는 피터 쉴튼 키퍼가 나서긴 했습니다만 이 쉴튼 키퍼가 74년 월드컵 때만 해도 예선전을 치를 때는 상당히 경험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나이도 좀 어렸었고. 그런데 이제 팻 제닝스는 사실은 72년쯤부터가 전성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닝스가 사실은 그때 있었으면 그러면은 쉴튼이 약간 경험이 좀 적었을 때 확실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제닝스도 만약에 잉글랜드에 있었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고든 뱅크스와 피터 쉴튼 사이에 네. 팻 제닝스가 있었더라면은 더 좋았을 그렇죠. 것이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제닝스 선수는 저는 뽑질 않았고 제가 뽑은 골키퍼는 네빌 사우스홀 선수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계보를 말씀드리자면 고든 뱅크스와 피터 쉴튼이 있었는데 지금 장 의원님께서는 요 사이에 팻 제닝스가 있었으면 네. 70년대에 특히 도움이 됐을 그렇죠. 거다. 그런데 저는 왜 네빌 사우스홀을 뽑았냐면 고든 뱅크스와 팻 제닝스, 뭐 피터 쉴튼까지 있었을 때 요때 피터 쉴튼이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중간에 80년대 중반쯤에 네빌 사우스홀이 만약에 장갑을 들어갔으면, 꼈었다면, 네. 그러니까 80년대 중반부터 정도에서는 잉글랜드 리그의 최우수 골키퍼는 누가 뭐래도 에버튼 팬들이 사랑하는 네빌 사우스홀 선수예요. 이 선수가 뭐 순발력, 안정감, 뭐 용맹성 할 것 없이 굉장히 우수한 선수였고, 뭐 올해의 선수 이런 것도 탔었고, 에버튼이 뭐 이 당시에 여러 컵, 뭐 유럽 무대도 우승한 경력이 있거든요. 컵 위너스컵 같은 경우에 이제 에버튼이 우승을 했었는데, 에버튼의 뭐 국내외 성공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우수한 골키퍼인데, 아까 뭐 90년 월드컵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쉴튼 선수가 나이 40이 넘을 때까지 90년까지 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서독과의 당시에 90년에 4강전 준결승을 보게 되면 쉴튼 선수의 판단이 조금 아쉬운 대목들도 있었어요. 승부차기에서도 조금 아쉬웠고.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네빌 사우스홀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또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쉴튼 이전에 좀 맡아줘야 될 선수로서 장 의원님께서 제닝스 선수를, 북아일랜드 선수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쉴튼을 조금 적당한 시기에 끝내고 여기서 넘겨받았어야 될 선수가 만약에 잉글랜드였으면은 네빌 사우스홀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네빌 사우스홀 선수는 웨일즈 골키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80년대 중후반에 잉글랜드에서의 최고의 골키퍼는 네빌 사우스홀입니다. 네. 저는 제닝스, 네빌 사우스를 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86년, 90년 이 무렵에 이안 러시 혹은 마크 휴즈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한 선수를 지금 빼먹었군요. 86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국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던 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로
이 예선에서도 세 팀이 지금 1위로 가고 있습니다만 멕시코 월드컵 86년에도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세 팀이 본선에 진출했었는데요. 고든 스트라칸 이 선수는 네. 지금 감독님. 네, 네. 고든 스트라칸 네. 스코틀랜드 대표였고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입니다. 네, 리즈 유나이티드 레전드이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이 선수는 조커로서 활약이 됐으면 네. 휴즈 러시 이런 선수들과 함께 뭐 리네커, 비어슬리 뭐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이에 조커로 뛰었으면 상당히 발이 빠르고요. 네, 이 고든 스트라칸이 그런 조커로서의 역할 창의적인 선수예요. 그렇죠. 창의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후반에 투입됐을 때 상당히 요긴한 활약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렇게 고든 스트라칸을 그 80년대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아까 빼먹었었고 스트라칸 선수를 뽑지는 않았는데 그 스트라칸 선수에 관한 말씀을 해드리자면 저는 사실은 한 82년쯤에도 스트라칸 선수가 있었으면은 잉글랜드가 그러니까요. 도움이 됐을 것이다. 82년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70년대 후반부터 예를 들어 80년대 초반까지 정도면은 이제 잉글랜드의 오른쪽 측면이 스티브 코펠. 코펠이죠. 예, 예, 네. 또 우리 저 아마 EPL 팬들에게도 널리 이제는 한때, 알려져 있는. 네. 예. 우리가 위키피디아 이런 거 너무 맹신하는데 잘못 나왔었어요 한때. 네, 예선만 뛰고 본선에 안 나온 거. 본선에 뛰었죠. 예, 코펠 나왔었는데 선수가. 예, 예, 부상 예. 때문에 못 나왔다고 뭐 위키피디아에 잘못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펠 감독님께 이제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코펠 선수도 잉글랜드에서 오른쪽 측면 뛴 선수 중에서는 뭐 랭킹을 매기면은 상당히 높은 순위에도 오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코펠보다는 저는 고든 개인적인 스트라칸이 재간과 낫죠? 네. 창의성의 측면에서 고든 스트라칸 선수가 조금 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차이는 아니에요. 네. 큰 차이는 아닌데 스트라칸 선수가 그 잉글랜드에도 역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은 좀 스트라칸 선수의 나이로 봐서는 좀 그렇지만은 82년 정도에는 고든 스트라칸이라든가 혹은 당시에 이제 맨유의 또 혜성처럼 떠오른 노먼 화이트사이드라는 네. 북아일랜드 선수도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잉글랜드에 있었으면 잉글랜드가 도움을 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저는 뽑지는 않았어요. 스트라칸 선수는. 저는 가장 이제 옛날이 그래도 이제 영상을 향후에 이렇게 찾아보고 뭐하고 평가를 좀 해봤던 것이 이제 66년 월드컵인데요. 물론 당시에 뭐 지미 그리브스나 좋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지미 그리브스 선수는 제대로 못 뛰었죠. 네, 제대로 못 66년에. 뛰었습니다. 예, 예. 네, 제이 퍼스트가 뭐 또 나서기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이 맨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데니스 로나, 조지 베스트. 근데 이제 이 선수들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술도 좀 많이 먹고 여러 가지로 이제 대표팀에 들어갔을 때 이 선수들이 융화가 잘 될 수 있느냐, 개성들도 워낙 강하고 네,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래도 이 선수들이 가세가 됐을 때 워낙 득점 능력이 좋고 조지 베스트의 천재성 또 가미가 됐을 때 재밌겠다. 네. 그 차원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66년에 잉글랜드가 뭐 우승한 팀에 뭐 사실 더 늘 필요가 있겠냐 싶었는데 이 선수들이 들어갔으면 더 재밌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지 베스트 선수는 저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66년을 더 재밌게 해줘서라기보다는 베스트가 만약에 70년에 있었으면 이때 사실은 이제 70년은 정말 그 역대 최고의 국가대표팀이라는 그 브라질이 우승했던 때 아닙니까? 그 대부분의 팀들을 다 3골차, 4골차로 아주 폭발을 시키면서 브라질이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브라질이 이 대회에서 유일하게 1대0 승부를 했던 경기가 있는데 그게 잉글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는 조지 베스트 선수를 꼽냐면은 이제 잉글랜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66년의 뼈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든 뱅크스, 보비 무어, 보비 찰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70년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찰튼 선수가 늙었어요. 찰튼 선수가 이제 노쇠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느 정도 체력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서독에게 역전패 상황도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조지 베스트가 저는 66년엔 역시 없어도 네. 되는데 70년에 있었으면 찰튼을 세이브해주는 상황에서도 베스트가 해줄 수 있었을 거다. 그리고 베스트 선수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경기에서 6골도 넣고 그렇죠. 그러던 네. 시절이기 때문에 베스트 선수가 있었으면 실제로 잉글랜드가 70년에 아주 좋은 효과를 봤을 것이고 거기서 정말 베스트 대 펠레의 한 판이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해봅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조지 베스트 선수는 뭐 윙어입니다만 프리롤 역할을 계속 수행을 하면서 다니는 자유분방한 유형의 이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베스트가 만약에 가세가 됐을 때 정말 보비 찰튼의 어떤 역할을 세이브도 해주고 또 득점도 같이 가세를 해주는. 그리고 워낙 또 조지 베스트 선수가 개성이 강해서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과거에
폴 게스코인이 들어왔을 때도 잉글랜드 팬들이 환호를 했던 것처럼 그런 좀 특출난 천재성을 지닌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또 팬들이 환호하는 이 지수가 또 한층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아까 재미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조지 베스트 선수와 데니스 로. 유나이티드 킹덤 하에서 축구를 했던 선수 가운데 역대 최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조지 베스트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지 베스트 선수가 맨유 때문에 이름이 더 나기도 했다가 근데 이제 맨유 선수라고 그래서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것 아니냐 뭐 그런 평가도 역으로 또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지 베스트 선수는 정말 잘했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0년대 이전으로 가면요. 한 의원님이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신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주시죠. 딱 이제 두 명의 선수인데요. 58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비행기 참사가 있죠. 58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던컨 에드워즈 선수를 비롯해서 그 맨유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사실 58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던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타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이 전력이 이미 어느 정도 엄청나게 구멍이 난 잉글랜드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 두 선수가 잉글랜드에 있었으면 잉글랜드는 참 좋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두 선수를 꼽아봤는데 한 명은 유벤투스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전설인 존 찰스 선수. 네, 존 찰스 이때 58년 월드컵에서도 58년 월드컵이 아마 요즘 이제 우리 국내 기사에서도 조금 다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영국 네 팀이 다 잘하고 있으니까 58년이 사실은 이 네 팀이 모두 월드컵 본선에 갔던 이제 그렇죠. 유일했던 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는 종종 갔습니다만 웨일즈가 사실은 이때밖에 못 갔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네 팀이 갔었던 이제 유일한 한 해인데 이때 오히려 웨일즈와 북아일랜드가 8강에 진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유벤투스와 세리에아를 또 휩쓸었던 존 찰스 선수가 웨일즈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약화된 잉글랜드로서는 큰 힘을 받았을 거다. 그리고 또 한 선수가 말씀드렸던 대로 58년에 북아일랜드도 8강에 갔거든요. 네. 근데 그 북아일랜드의 캡틴이자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던 미드필더가 누구냐면은 데니 블렌치 플라워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토트넘 레전드입니다. 토트넘에서 5, 60년대 또 아주 성공을 이끌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의 특성은 뭐냐면은 당시에 저 흑백 화면 몇 개는 본 게 있어요. 근데 예전의 영국 선수로서는 정말 훌륭한 딥 라잉 플레이메이커. 그러니까 이 선수를 이제 어떤 다른 나라로 비유하자면은 뭐 아르헨티나의 레돈도 선수와도 좀 비슷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전체적으로 수비를 하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패스 전개와 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했던 토트넘과 북아일랜드의 캡틴이 데니 블렌치 플라워 선수입니다. 그래서 던컨 에드워즈 선수도 이미 사망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데니 블렌치 플라워와 존 찰스가 잉글랜드 선수였다면 아마 58년에 잉글랜드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선수 말씀드리는 게 조지 베스트와 똑같은 케이스인데 70년에 이 선수가 잉글랜드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스코틀랜드 축구사의 영웅인 지미 존 스톤이라는 선수를 저는 선정을 했어요. 이 선수는 이제 어떤 선수냐면은 그 67년에 셀틱이 첫 우승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죠. 네. 그것도 아주 상대인 그 카테나치오의 인터밀란을 아주 뭐 슈팅을 수십 개를 때리면서 맹폭을 해서 어쨌든 셀틱이 이겼던 아주 뭐 당시에 뭐 리스본의 뭐 거의 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셀틱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 셀틱이 우승을 했을 때 오른쪽 윙어 역할을 하던 당대 유럽에서도 유럽 대륙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뭐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에서조차도 이 선수의 개인기를 굉장히 칭찬을 했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바로 지미 존 스톤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플레이하는 이 선수는 조지 베스트 선수와 거의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들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마치 라이언 긱스가 오른쪽에서 뛰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주 그 재간 있으면서도 다이나믹한 드리블을 이제 오른쪽에서 보여주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선수의 이 역동적인 드리블이라든가 이 개인기는 유럽 대륙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었고 이 선수가 이 당시에 67년에 발롱도르에서 3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스코틀랜드 선수로서 발롱도르 3위권 안에 들었던 선수가 지미 존 스톤, 데니스 로가 있었죠. 케니 달글리시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케니 달글리시 있었고. 그러니까 케니 달글리시 선수는 플라티니 때문에 2등 했었고 데니스 로 선수는 물론 수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미 존 스톤 선수가 67년에 3위를 차지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코틀랜드의 조지 베스트인데 근데 이제 조지 베스트 선수는 뭐 왼쪽 뭐 다른 위치도 뭐 가리지 않고 뜁니다만 존 스톤 선수는 약간 이제 오른쪽에 좀 더 특화된 선수이기는 한데 어찌됐건
정말 비영국 탈영국적인 개인기를 가졌던 지미 존스턴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도 제가 왜 꼽았느냐, 베스트 선수와 비슷합니다. 70년 잉글랜드 팀에 이런 선수가 있었으면 그랬으면 잉글랜드가 70년 월드컵에서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잘하면 그 펠레의 그 전설적인 브라질과도 조금 더 좋은 승부를 그렇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70년에도 또 셀틱이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차지하면서 그때까지도 전성기였으니까. 지미 존스턴 선수가 잘 뛸 때니까. 그러니까 셀틱이 그때 초전성기를 누릴 때 존스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좌 베스트 우 존스톤 그렇죠. 뭐 네. 이런 식으로 갖추게 되면, 만약 잉글랜드가 그렇게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대단한 거죠, 정말. 아, 존스턴 선수. 맞아요. 존스턴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존스턴 선수까지 가세했으면은 66년부터 70년. 네, 특히 이제 70년 대회가 정말 또 재밌었을 것 같은데 존스턴 선수를 꼽았고, 데니스 로 선수는 저는 사실 유명한 선수만 뽑았습니다. 팬들 다 아는 선수.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75회 비잉글랜드인으로서 잉글랜드 선수였으면 하는 잉글랜드인의 바람이었던 선수들. 근데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고 역사적으로는 절대 같이 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이렇게 해놓으니까 역시 대회별로 우리가 뭐 잉글랜드 맨날 약하다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합쳐 놓으면 요소요소의 다른 연합 다른 저 협회에서 핵심 선수들만 들어간다면 그래도 확실히 나을 거예요, 잉글랜드. 네. 영국 축구가. 네. 언젠가 좀 합치지 않겠습니다. 요즘 될까요, 이게? 월드컵 때 예. 계속 이렇게 성적을 못 내면 합치는 날이 한 번쯤 올림픽처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합쳤을 때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네.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못 합칠 것 같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의외로 또 궁합들이 그래도 뭐 소속 클럽에서는 잘 뛰잖아요. 이렇게 합쳐놓고. 네.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약간 색다른 주제였습니다만, 오늘 175회 최근에 이 영국 팀들, 웨일즈나 또 북아일랜드, 잉글랜드의 유로 예선 선전과 더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색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